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증시 현지 분위기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더 내려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회복이 잘 안 되네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현지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엎치락 뒤치락한 끝에 이틀 내리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후 중반 반등에 성공했던 S&P 500과 나스닥이 막판에 하락세에 합류하면서 3대 지수가 이틀을 내리 떨어졌는데요. 어제 낙폭이 가장 작았던 다우지수가 오늘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폭락세로 움츠러든 투자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관세 폭탄을 꺼내들면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막판 타협에 성공해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철회했지만 투자 심리는 불안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4%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75%, 나스닥 지수는 0.18%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폭락했던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반등에 성공했지만 애플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엔비디아는 장중에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5.1% 급락하면서 1년 뒤 예상 주당 순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주가 수익 배율 PER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저가 매수가 몰린 건데요. 엔비디아 PER은 현재 22.9배 수준으로 S&P 500 평균 20.3배를 소폭 웃돌지만 엔비디아의 지난 5년 평균치 40배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애널들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며 엔비디아 매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막판에 상승폭을 크게 내주기는 했지만 1.67%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트럼프가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자신의 신뢰와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내일 아침에 테슬라 전기차를 한 대 사겠다고 밝힌 뒤 반등했습니다. 이에 어제 15% 폭락했던 테슬라는 오늘 3.8% 뛰었는데 반면 시총 1위 애플은 급락세를 이어가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양자 컴퓨터 종목들도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이온큐 2.36% 뛰었고 DAV는 16% 폭등했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철회하기는 했지만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더해 내일부터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미국 철강, 알루미늄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봤습니다. 유코는 2.5%, US 스틸은 5.4% 급등했고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는 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3대 항공사들은 실적 부진 예상에 급락했는데요. 델타항공은 1분기 순이익과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충격에 7% 폭락했습니다. 역시 1분기 실적 전망을 낮춰 잡은 아메리칸 항공 역시 8% 폭락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동반 하락해 2% 내렸습니다. 반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들처럼 실적 전망을 낮추기는 했지만 고객 수화물 점검에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밝혀 주가가 8.3% 폭등 마감했습니다. 네. 자, 종목들의 분위기는 지수의 하락 속에서 좀 엇갈리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속보만 좀 말씀드리자면 미국 하원에서 금요일 날 셧다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예산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화당의 승리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CNN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좀 들어보게 되면요. 시장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관세가 되겠습니다. 언제는 25%, 그러다 갑자기 또 50%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내용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트럼프의 관세 변덕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을 기반으로 나는 상무장관에게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총 관세를 50%로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이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될 거라고 덧붙였었는데요. 또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도 대폭 높일 거라고 으름장을 던졌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관세 전쟁 격화되는 모양새였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캐나다에서 미 송출 전기요금에 대한 25% 할증을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일단 양측의 갈등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아마 재고할 것이라고 했고요. 월가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 투자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재빨라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시티는 이를 고려해 2023년 10월부터 유지해온 미국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예외주의가 잠시 멈췄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밝혔는데요. 그 근거로 S&P 500이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 200일 이동 평균을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 2년 동안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온 주요 기술 주식을 의미하는 매그니피센트 7 중 4종목이 최소 5일간 하락한 점을 들었습니다. 베어드 투자 전략가인 로스 메이필드는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경제적이지 않은 무역 목표를 추구하는 행정부의 고통에 대한 관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 문턱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 둔화 또는 성장 공포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는 비교적 양호했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74만 건으로 전월 대비 약 24만 건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 큰 변동 없이 수치가 유지되며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투자자들은 내일 공개되는 2월 CP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월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9%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향하는 데 있어 진전을 보인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로 대응할 여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일부에서는 CPI가 개선세를 보였다고 해도 시장의 불안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예정돼 있고요. 또한 내일부터 트럼프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